네,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일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도 전에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논란 이후 2달 만에 여의도 정가의 모습을 드러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로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책임자 처벌, 정확한 진상 규명하겠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내놓은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오히려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이 한 달 어떻게 보셨고 정치권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아파하신 저 역시 그 또래 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숨가쁘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도대체 한 달 동안 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수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본인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주장을 해왔듯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결과를 아무리 그 참사가 가슴 아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엉뚱한 희생자를 또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는 것들이 저놈 잡아라라는 식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9.11 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2년 동안 그 조사를 해서 결국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 9번에 걸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었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는가라고 따져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하지 않고 이 참사를 정말로 제대로 기리려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이걸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한지까지 나와야지 그때 비로소 저희가 숨진 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정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수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한민수 대변인 어떤 평가 좀 내놓으시겠습니까? 전에도 이제 앵커도 한 달이 됐고 아직 어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2022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멀쩡하신 분들이 158분이나 생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돼서 좀 뒤돌아보면요. 초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총리, 장관, 이 정부 대응이 정말로 좀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고 이상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리본을 애도나 근조가 보이지 않게 달아라. 참사가 아니고 사고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다. 이러면서 주최 측 없는 행사였지 않느냐. 저는 이 초기 대응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대응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한 달이 다 되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진실한 사과도 없었다.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상민 장관 당장 그만두고 그래야 진상규명 이루어진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민주당 얘기 아닙니다. 지난 21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유족들의 절규입니다. 유족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쟁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려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위해서 당권을 잡겠다 하시는 분이 김기현 의원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망언이자 폐륜적 발언 아닙니까? 사과하셔야죠. 이렇게 정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유족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여론조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내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죠. 여기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를 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또 동의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입니다. 정쟁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은 만들지 않은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해임 건의하든지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민수 대변인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실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고 탄핵소추안까지 추가로 검토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해임 건의안 박진 장관 때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걸 먼저 내놓는 배경 대변인께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유족들이 원하니까 하는 거죠. 그럼 탄핵소추안이 아닌 해임 건의안을 먼저 꺼내는 건 일단은 어떻게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예. 저기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이런 역대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국정조사 여당으로부터 합의 이끌어내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과거 제가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풍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참사 모두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런 정말 전 국민이 애통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국정조사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려고 이제 뭐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티다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유족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전 대통령들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총리를 경질하고 장관을 해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과 그분들이 친분이 없어서 그렇게 경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님은요. 초기에 어떤 뭐 갖은 온갖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설화뿐만 아니고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재난안전관리 TF 단장을 맡아서 그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새로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 와가지고도 유족들 명단이 없다고 막 국회의원들을 공박을 했어요. 야당 의원들을요. 근데 보니까 이미 행안부에 다 명단이 있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면 대단히 무능한 겁니다. 그다음 공무원들은 유족들 간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장관을 놓고 어떻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앵커도 말씀하셨는데 전 이번은 박진 장관 때는 해임 건의안 통과된 뒤에 대통령이 하루 만에 거부를 하셨는데 이번엔 전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과 맞서고 국민을 등지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꼭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희생자 유족들의 지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6대 요구 사안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들면서 책임자 경질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그럼 정치적 책임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라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을 파면시켜야지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따져보자고 본인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국정조사장에서 얘기하라고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그 사람을 파면 안 시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파면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다. 아니
야당이 대통령한테 무슨 파면을 간곡히 요청을 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 과정을 잘 보세요. 이게 이 참사가 터진 다음에 원래는 경찰의 가장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니 민주당에선 셀프 수사라고 그걸 또 비난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그거를 셀프 수사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지금 특수본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입장은 특별수사본부가 어쨌든 검찰이 아닌 경찰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니 결과가 나오면 법률적 책임을 지고 그 법률적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정무적 책임이 따져야 된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하든가 무슨 뭐 특검을 하든가 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대법관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120일 동안이나 최장으로 대법관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국조를 받자라고 해서 국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면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 소추를 난 내셨으면 좋겠어요. 탄핵 소추 다수당이니까 내셔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그게 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사실관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저분들은 이 사태를 민주당은 그저 정쟁화를 해서 자꾸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참사를 다시 일깨우고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탄핵안을 내겠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에는 잠시만요. 이번에는 이번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아니 논리적으로 뭐 명분이 있어야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반론 듣고 저희가 지금 다른 현장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검찰 정상화법안, 검찰 개혁법안, 좀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속칭을 써가지고 공격을 하셨는데 이게 이른바 검찰이 6대 어떤 유형의 범죄를 수사하던 걸 2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했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자마자 바로 깨가지고 됐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그때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은 안 하고 이거 바로 국민의힘에서 수용했다는 거를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에 답답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또 반박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의해놓고 깬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러려면은 왜 정권을 잡았습니까? 잘하라고 잡은 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2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만 좀 탓하고 새로운 정부가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특수본 수사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꼬리 자르기 윗선 수사 안 돼가지고 결국 아시다시피 실무자 2분이 극단적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되냐는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국민의 여론조사 2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책임자 처벌과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된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운송 거부자들이 그 대상인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돌아오라,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고 그 여파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시멘트라든가 혹은 유류 같은 것들, 유류가 다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주유소가 기름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된다면 아마 그 경제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무슨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한다라든가 군에서 하는 그 수송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면 그걸 가로막는다든가 쇠구슬을 쏜다든가 하는 이런 불법 행위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그런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저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파업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혹은 이제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다른 노력들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대부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노조도 조직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조, 이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철도 노조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조들이 나옵니다만 대기업 중심의 공기업 노조 이런 분들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항상 파업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찰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노조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노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뭔지도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전운임제 등으로 사실 6월에도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파업이 진행됐고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한 대변인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죠? 좀 전에 그 영상을 저희 4명이 같이 봤습니다만은 앵커도 말씀하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할 때 좀 대통령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예전에 무슨 이렇게 범죄 잡겠다고 얘기하고 했던 총장, 검찰총장 아닌가, 특수부 검사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 다양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긴 했는데 저는 좀 아쉽고 정말 이렇게 노정 관리를 하는 게 맞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에 한 차례 이제 갈등이 있었고 안전운임제를 비롯해서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대화를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만 정부에서 대화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고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거의 저렇게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저렇게 업무 개시 명령 말씀하신 대로 2004년 도입해가지고 지금 처음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장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때려잡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박수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도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한 2주 만에 처음 대화하자마자 지금 어제 결렬시킨 거 아닙니까? 결렬된 거죠. 결렬됐는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고 그 화물연대 측이랄지 다른 노동자단체랄지 일방적으로 궁지로 몰아가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쪽의 입장을 듣고 최종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어요. 여당과 있는 건데 3자 모두가 마치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 진압하고 강경하게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2004년 생기고 처음으로 발동까지 하면서 다른 노조들한테 지금 또다시 또 겁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그렇게 비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예, 화물연대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 밝힌 상황이고요.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2달 만에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회 모습을 드러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죠. 많은 분들이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으시는데 총선 승리 전략 고민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의도와 잠깐 거리를 두고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에서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뉴스에서 사라졌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양두구육 이런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공방하는 게 사라졌죠. 그런 건 사라졌는데 그런 공방이 이어진 게 저희 당에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고 국민들이 그걸 기꺼워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면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런 의미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은 뭐 대통령만의 당도 아니고 당대표만의 당도 아니고 책임 당원들 그리고 이 당을 사랑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당입니다. 이게 무슨 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한 개인의 어떤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 뭐 이런 것들만 앞세워서 반짝거린다고 그래서 당이 무슨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것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말씀이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람이 이제 일으키는 작업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보니까 어떤 설전이나 발언만 오고 가지 어떤 핵심의 어떤 의미를 담은 개별적인 뭐 약진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재능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건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해요. 그리고 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 야 젊은 보수가 등장했구나 하고 저도 얼마나 방송에 나가서 저분을 찬양하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당 전체를 적으로 삼고 도대체 우리 당원이 맞나? 선당 후사라는 건 필요 없다. 나에겐 자유가 필요하다. 선당 후사가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당원을 합니까? 왜 당대표를 합니까? 예.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당 후사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많은 실망을 했는데 충격도 받았고요. 그 본인이 없다 그래서 당이 잘못된다. 혹은 뭐 반짝거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보다 팀보다 더 우수한 선수가 없다라고 월드컵에서 뭐 명감독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보다 더 뛰어난 조직은 없습니다. 총선 자기 자신을 당에 가까워져도 앞세우지 마셔야 돼요. 총선 가까워져도 중도 청년층 표 국민의힘에서 필요할 텐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러브콜은 국민의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전 당대표시잖아요. 예.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만 어쨌건 저희 식구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저분하고 손 잡을 수 없어요. 민주당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의원들한테 예.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우리 당 소속이시니까 저는 저분이 이제 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긴 자숙 기간을 통해서 힘들겠지만 그 자숙 기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알겠습니다. 열린 결말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기 민주당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뭐 총선 가까워지고 청년표 급하다고 이준석 대표한테 구애하면 그 사람도 아니죠. 대선 지선 이긴 여당 대표를 그렇게 핍박하고 징계 열어서 6개월도 부족하니까 또 한다 해서 토사구팽 시켜놓고 또 도와달라? 그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 허물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전 이런 시점을 봤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 허은하 의원 본인과 가까운 출판기념회 날짜를 뭐 급히 잡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공교롭게도 지금 대통령께서 이른바 찐 윤핵관 네 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제 관저에 불러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사들 보니까 전당대회를 언제 해라, 뭐 2말 3초 그걸 또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 그거 딱 기사 보고 첫 느낌이 정말 윤핵관이 먼저구나. 여당 지도부 불렀다고 뭐 이런 정말 경제 위기 속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 채 안 된 상황에서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 부르기 전에 윤핵관부터 불렀구나. 대통령도 지금 온통 관심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네 분이 부부 동반 만난 거가 바로 언론에 나왔어요. 저는 이런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다른 역대 정권에서 누군가 흘렸겠죠. 비공개 만남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 살아있다. 분명히 윤핵관 네 분 중에 하나 흘렸겠죠. 대통령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재하고 다음 당권은 우리 윤핵관이 또 잡는다. 다른 의원들한테 줄 서라는 신호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또 몸을 풀고 있어요. 총선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당권 2말 3초에 만에 열린다면은 갈수록 양측 간에 이준석 대표는 또 가까우신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있기 때문에 뭐 갈등도 빚어질 것 같기도 하고 경쟁도 심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 빨리 드러나가지고 그게 또 여당 내 분란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당대회 시점 등도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